여러분,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올라오는 양배추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양배추가 어떤 경우에는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으신 74세 박영식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등산을 즐기고 술과 담배도 멀리하며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어지럼증이 반복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는 채소를 더 열심히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도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며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의 중심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드시던 특정한 양배추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상당 부분이 손상될 때까지도 거의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신장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필터 장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전해질을 걸러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몸 안 환경을 정리해 줍니다. 하지만 이 필터는 평생 같은 성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신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대 이후 신장 기능은 해마다 약 1%씩 감소합니다.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쌓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가 넘은 신장은 젊을 때처럼 여유 있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과거에는 문제없이 처리하던 성분에도 쉽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처럼 농도 변화에 민감한 전해질은 신장이 약해졌을 때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영식 어르신처럼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도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데가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노년기 신장 건강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배추가 문제가 됩니다. 양배추 자체는 분명 훌륭한 채소입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장을 압박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식 어르신의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도 양배추를 중심으로 한 특정 조합을 매일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 선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멈춰 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합만 피하셔도 신장은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와 함께 했을 때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양배추와 고구마입니다. 이 조합은 보기에는 담백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강한 칼륨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양배추와 고구마에는 모두 칼륨이 풍부한데 노년의 신장은 이 칼륨을 한꺼번에 처리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고 심장의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면서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와 레드비트, 특히 주스 형태입니다. 비트에 많은 옥살산 성분이 양배추의 칼슘과 만나면 신장 안에서 단단한 결정체를 만들기 쉽습니다. 주스로 마실 경우 이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신장은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박영식 어르신 역시 혈관에 좋다는 말만 믿고 이 조합을 매일 드시다가 검사에서 작은 신장 결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 샐러드에 견과류를 듬뿍 얹는 습관입니다. 아몬드나 호두에는 인과 옥살산 성분이 많아 양배추와 함께할 경우 신장의 미세한 필터 구멍을 막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좋은 식품이지만 노년의 신장에는 이 조합이 과도한 짐이 됩니다. 이 3가지 조합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각각은 건강해 보여서 오랫동안 반복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이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음식을 먹고 유독 더 불편해지는 분들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양배추를 드신 날이면 유독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가스가 잦아지며 냄새가 심해지거나 속이 하루 종일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소화력 저하로 넘기지만 이런 반응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소장 안에 나쁜 세균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소장 내 세균 과다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때 양배추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좋은 영양이 아니라 나쁜 세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가스와 독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독소는 장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들어가고 결국 신장이 이를 걸러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미 약해진 필터에 또 다른 짐을 얻는 셈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배추를 먹으면 오히려 몸이 무겁다, 건강해지는 느낌보다 불편함이 먼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양배추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내 장과 신장이 그 방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열심히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조합과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에도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불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같은 양배추라도 올바른 궁합과 방식으로 바꾸는 순간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양배추를 부담이 아닌 회복의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양배추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과 어떻게 함께하느냐만 바꾸면 양배추는 신장을 괴롭히는 부담이 아니라 위와 신장을 함께 살리는 든든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와 사과입니다. 양배추의 섬유질은 위를 보호하지만 일부 어르신들께는 가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사과의 풍부한 팩틴 성분이 양배추의 거친 섬유를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동시에 사과는 칼륨 함량이 과하지 않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박영식 어르신도 이 조합으로 바꾸신 뒤 식후 더부룩함과 가스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와 좋은 기름 1스푼입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은 양배추 속 지용성 영양소가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기름 없이 먹는 양배추는 마치 문이 닫힌 집 앞에서 영양이 되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와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더해지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조합은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고 만성 염증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영식 어르신도 이 조합을 가장 즐겨 드시며 먹고 나면 몸이 한결 가볍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다음에서는 양배추의 독성은 줄이고 핵심 영양은 지켜내는 반드시 지켜야 할 1분 법칙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조리의 핵심, 제가 늘 강조하는 1분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가 좋다고 하면 푹 삶아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익혀 드시거나 반대로 아예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노년의 몸, 특히 신장과 갑상선에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생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생양배추를 자주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성분은 열에 약해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쪄도 대부분 제거됩니다. 문제는 반대로 너무 오래 익혔을 때입니다. 양배추가 위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U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5분 이상 오래 삶아버리면 이 성분은 거의 파괴되고 대신 칼륨 농도만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조리된 양배추는 소화는 쉬울지 몰라도 신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1분,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조리 시간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반드시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몽은 약물 대사를 방해하고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으니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24시간 실천법과 회복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 후 공복에는 양배추 약 50g과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 한 잔만 드십시오. 이때 비트, 바나나, 당근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양배추를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1분 법칙입니다. 양배추를 1분만 살짝 쪄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스푼 곁들이고 익힌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끼 기준 약 100g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고구마 대신 밥이나 감자를 소량 곁들이는 것이 신장에 훨씬 안전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배추 대신 역시 살짝 익힌 양배추를 사용해 간단한 샐러드를 드시되 견과류는 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방울토마토나 오이로 식감을 보완하시면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총 양배추 섭취량은 250g 내외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박영식 어르신은 이 원칙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불안정했던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정밀 신장 검사에서도 분명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산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그 말이 이 모든 변화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건강은 새로운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조합을 멈추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양배추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실천 2글자를 남겨보십시오. 그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강한 약이 될 것입니다.